그 오늘 문제 나눠준 거 정답이 뒷부분이 있죠? 앞에 부분이 아니죠, 그죠? 정답은 다 뒷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씩 바꾸는 거, 한 번은 앞부분, 한 번 뒷부분 이렇게. 다 앞으로 쳤다가 또. 자, 152쪽에 기본서 측량 파트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그 요약집은 그렇죠. 83페이지. 83페이지에 그 지적 측량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 측량은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경계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그랬죠? 그렇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지상에 여러분 필지 이렇게 7번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우리 도면에 우리 지적도에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7번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걸 축척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7번지 토지 주인이 이 지상에서 이 땅 큰 땅이니까 안 팔려면 이렇게 분할해서 경계를 분할해서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이 이제 경계가 이렇게 지상에 그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면에다가 경계선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시켜야 되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다가 우리 지상에서 우리 7번지 주인이 집을 졌는데 옆에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서로 싸울 수 있죠, 그죠? 침범했지 않은지는 지상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여러분 경계선을 등록시켰냐면 이렇게 도면에다가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침범했지 않은지는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이렇게 복원시켜 버리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자, 여러분의 땅에 이제 지상의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고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킬 때는 실제 거리가 등록이 되는 게 아니죠. 축소해서 등록을 시키고 확장해서 복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기술적인 땅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측량. 그래서 이제 측량은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이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와 뭐죠? 경계와 면적을 이렇게 지적 공부에다가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해서 이제 측량은 이제 세 가지 물어봐요. 언제 측량하는지 측량 대상. 그리고 이 측량은 어떤 절차를 하는지 이거 측량 절차. 이제 측량이 잘못되면 한번 쌓아봤다 그랬죠, 그죠? 근데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이제 배우면 측량이 이제 맞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측량의 대상인데 측량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측량이 나눠져요. 우리 하나는 이렇게 기준점을 박는 측량. 우리 측량할 때 아무데나 측량해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측량이 이 기준점을 박을 때 하는 측량을 우리가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요.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래서 이 기초 측량 기준점이 여러분 세 가지 기준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그 우리 그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86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집에 86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왼쪽 두 개 그림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왼쪽 그림이 이게 지금 여기 무슨 산이죠? 여기 대성고등학교? 맹봉산? 앵봉산. 이름이 좀 그러네요. 앵봉산. 이 앵봉산에 꼭대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진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앵봉산 한번 가보세요. 앵봉산 가보면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산 정상에. 요게 뭐냐면 지적 삼각점이거든요. 이게 지적 삼각점의 돌덩어리예요. 여기 삼각점 이렇게 해서 앵봉상에 이렇게 찍은 거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기준점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 이 똑같은 점인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그 지적 도근점이라고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지적 도근점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군자 쪽에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작등이 있어요. 군자 쪽에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점, 요 세 가지 기준점을 박는 측량을 우리가 무슨 측량이라면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아까 지적 삼각점이 있었죠, 그죠? 요 삼각점은 그 점 간의 거리가 일제들이 설치되는데 대개 2km에서 5km마다 산에 아까처럼 정상에 대가 있어요. 산 정상에.
산 정상에 이렇게 삼각점에 이제 돌덩어리 있고, 그 삼각점과 똑같은 점은 이제 삼각 보조점이라고 해서 이건 산 되게 능성에 있어요. 1km에서 3km 사이에 이렇게 일본 애들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장 마지막에 길거리 같은 지적 도군점이 있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 길거리 이제 30에서 50m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가지 기준점을 박는 측량을 우리가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근데 기초 측량에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측량 기준점을 누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기준점이 어디 박혔는지 우리가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구청에 가면. 그럴 때 이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의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각 보조점과 도군점 성과는 이렇게 소관청이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열람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이 삼각점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시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열람은 시도지사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지적, 그렇죠, 소관청에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우리 기본서 잠깐 먼저 가볼게요. 그 페이지에 152페이지 3페이지 볼 거 없어요. 시험 안 나오고. 자, 154페이지에 그 지적 측량의 대상해 가지고 1번에 기초 측량 써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161페이지 가봐요. 자, 161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지적 기준점 써 있어요. 예, 그 얘기거든요. 161쪽에. 자, 지적 기준점이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해가지고 D페이지 보시면 종류가 세 가지 있죠. 맞죠? 지적 무슨 점?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 또 지적 도군점. 아까 삼각점 그림 봤죠, 그죠? 삼각 보조점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도군점 봤죠, 그죠? 그건데, 근데 그 밑에 가로 3번 보세요. 자, 보관 및 열람. 이거 열람만 나왔네요. 관리는 안 나오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2번까지는 보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들은, 자, 우리 지적 아까 삼각점은 둘 중에 하나 신청하면 되죠, 그죠? 시도지사에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도 우리가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 성과는 누구한테? 지적, 그렇죠, 이 소관청한테만 우리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다시 154페이지에 나와서 우리 지적 측량은, 자, 우리 세부 측량과 이렇게 자, 기초 측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을 등록시키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측량의 여러분 종류가 13가지 종류가 지금 아까 봤던 종류가 나와요. 그 기초 측량 말고 나머지 이렇게 12가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세부 측량하는데 우선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 측량하지 않는 사유를 물어보거든요. 아까 측량은 이 땅에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했죠. 경계와 면적. 그럼 경계 면적 관련이 없는, 우리가 여러분 지번이 바뀔 수 있죠. 뭐가 바뀐다고요? 지번. 여러분 지목이 바뀔 수 있죠. 합병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럼 지번이 바뀌든지 지목이 바뀌든지 합병 이런 것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 가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변경? 지번 변경. 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또 뭐? 합병. 이건 새로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할 필요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측량의 이제 종류가 쭉 나오죠. 우리 지금 154페이지에 그 기초 측량 밑에 검사 측량 있어요? 그것부터 제일 밑에 쭉 해가지고 지적 현황 측량까지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묶어서 세부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 그냥 명칭만 붙이면 돼요. 요거대로 그냥 해볼게요.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하죠, 그죠? 그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우리 등록 전환할 때 측량했죠? 그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등록 전환. 우리 분할할 때 측량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측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바다가 1필지 전부가 바다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되면 측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 측량했었고, 등록사항이 잘못되는 정정 측량하기고, 우리 지적 공부가 멸시돼서 다시 복구할 때 복구 측량했죠, 그죠? 자,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을 1차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자한 것을 2차적으로 자, 지적 소관청이 그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 아닌지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그래요. 검사 측량이다. 그러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측량이 있었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그리고 확정 측량.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뭐 검사, 신규 등록 다 나와요. 그 요거 하나만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았죠. 그죠?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이다. 표시사항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신도시. 그리고 확정 측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두 가지를 아까 여러분 도면에 있는 이 경계점을 아까 지상에다가 복원시킬 수 있었죠. 그죠? 요때 하는 측량을 경계 무슨 측량? 복원 측량. 다 이렇게 앞에 포인트들이 나오죠. 그죠? 그 마지막으로 자, 지적 여러분 현황 측량이라고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와요. 지상 건축물에 뭐를 이렇게 돼 있죠? 현황을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비교한 측량이 현황 측량인데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건축법을 배울 때 여러분이 건물을 완성해 놓고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측량 하나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각종 제한이 있잖아요. 용적률 제한과 건폐율 제한이 있죠. 그죠? 또 무슨 제한이냐면 이격거리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신축될 때 이 건물은 지상 이렇게 경계선부터 0.5m, 몇 미터? 0.5m 떨어져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신축될 이 건축물의 이렇게 건축물의 현황이 이 도면 경계선 안에 이렇게 0.5m 안에 들어갔는지 이걸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고요? 현황. 예, 지상 건축물 현황이 지적 도면 경계선 안에 들어간지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측량이 일제시대 때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량 기준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2000년도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재조사 측량하겠다 해가지고 이 지적 특별법을 만들거든요. 재조사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전국에 있는 땅을 지적을 재조사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지적? 그렇죠. 재조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측량이 이제 종류가 거기 왼쪽 페이지에 지금 154페이지 있어요. 그 1번에 지금 두 번째 무슨 측량? 검사. 또 복구 측량 써 있죠.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바다 말소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이제 측량하는 종류들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측량하는 종류들이 나왔는데 우리 측량하지 여러분 않는 사회들이 안 배웠죠. 그죠? 자, 아까 우리 소재지 바뀌는 것은 안 나오고 무슨 변경? 지번 변경. 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또 뭐? 합변. 이 옛날에 도면의 제작은 안 나올 거예요.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합니다. 이것들은 측량하는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 나머지들은 측량하는 사유지만 요거는 측량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넘기셔서 자, 156페이지에 자, 우리 측량하는 여러분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측량하는 방법이 뭐냐면 측량을 여러분 땅을 측량할 때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 기구는 아무 기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6가지 이렇게 기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전경자 평사위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평사위? 그렇죠. 전경자 평사위. 뭐냐면 이 전파나 광파기가 있거든요. 이 전파나 광파를 쏴서 돌아오는 파장 가지고 길을 잴 때 이 전파기, 광파기라는 기계 써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기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위라는 측량이 있거든요. 이 경도, 우위도, 기구 입자인데 경위라는 기계를 측량하거든요. 이 경위라는 기계를 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은 이 측량값을 좀 경도, 부기, 동경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경위가 측량하면 X축, Y축에서 지금 측량하거든요. 그 측량값이 뭐로 나오냐면 좌표로 나와요. 뭐로 나온다고? 좌표. 근데 우리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좌표를 구할 때 하는 측량 기계가 이제 경위라는 거예요. 경위. 경도, 위도 가지고 이제 각을 잴 때 이제 되게 이제 측량 기계를 써요. 이 경위라는 기계.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이 평판 측량이라고 그래요. 삼각대 올려놓고 이렇게 도면에 이제 올려놓고 측량하는 게 이제 평판이고요. 이 평판 위에 이제 전자 계산기 있거든요. 그 전자 계산기 가지고 올려서 측량하는 것을 전자 평판이다. 그러고 자, 우리가 뭐 항공기 있죠. 그죠?
항공기 사진 가지고 막 지금 뭐 드론 같은 거 측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측량을 사진 측량이라고 그래요. 항공기 사진 가지고. 그리고 우리 GPS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GPS 가지고 하는 측량을 위성 측량이다 그래요. 그래서 측량할 때는 이 측량 기계가 이 6가지 기계만 써요. 그래서 이 측량 기계 중에서 이 GPS 위성 측량이 가장 측량 정밀하고요. 이 평판 측량이 가장 정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할 때는 이렇게 6가지 기계 쓰지 이렇게 수준 측량 이런 기계가 있거든요. 또 음파기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는 지적 측량할 때 측량 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이 6가지 기계만 쓰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암기했죠? 전, 경, 자, 평, 사, 위. 큰 복잡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평판, 전자 평판 1번 써 있죠. 그죠? 2번 경위 써 있죠. 3번 전파, 광파, 4번 사진, 5번 위상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기계가 있다 보시고, 자, 이제 157페이지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제 측량의 의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 여러분 아까 요약집에 그림 2개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그림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188쪽의 요약집에 그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우선요, 여러분 땅을 그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측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측량 여러분 신청인을 지금 측량 의뢰인이다 그러거든요. 의뢰인은 누구 맞냐면 그 땅 주인, 이 토지 소유자하고 옆집 주인을 되게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이 측량을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측량을 1차적으로 여러분 땅을 측량하는 사람들을 지적 측량하는 수행자다 그래요. 수행자. 근데 수행자에는 거기 책에 보면 2사람이 있어요. 기술 자격을 고시를 취득해 가지고 하는 측량업을 등록한 요 측량업자하고 우리 요건 좀 잘못 나왔는데 거기 우리 정확히 나올 거예요. 옛날까지 이렇게 대한지적공사에다가 거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써 있죠. 그죠? 명칭만 바뀌었어요. 요 국토정보공사. 요 2 단체에서만 우리 땅을 측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량할 때 이 사람들한테 측량에다 의뢰해서 하고 측량은 공짜로 해줘요. 돈 내야 돼. 돈 낼 때 이렇게 수수료를 요 사람들한테 이제 의뢰인들이 요 수행자한테 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을 측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등록하고 보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2차적으로 지적 측량은 요 소관청 등이 검사하는 검사 측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제 측량에 의뢰가 들어오면 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요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종 서류들 넘겨받은 다음에 현지 가서 아까 6가지 측량 장비나 도면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현지 가서 여러분 땅에 뭐 경계 보건 측량이나 분할 측량할 수 있거든요. 자, 세부 측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측량은 몇 달 걸리면 돼야 안 돼? 안 돼. 지금 막 경계 분쟁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측량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며칠 내에 마치게 돼 있죠? 5일 내에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일 내에 마치면 측량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수행자가 해서 나온 결과물을 측량 이렇게 결과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만약에 분할시켜서 이렇게 분할 등록해 줬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어서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다라고 경계 복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측량을 해주는지 안 하는지 2차적으로 소관청 등이 뭐 한다 그랬죠? 검사. 그래서 이 검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측량 성과도다 그래요. 측량 성과도. 결과도 성과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지금 측량은 며칠 내에 마쳤죠? 5일. 근데 이걸 아까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죠? 검사도 몇 달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며칠 내에 검사는? 4일 내에 검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도합 며칠이면? 9일이면 결과물이 나한테 오야 돼. 근데 이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준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했어요. 측량 기준점이 있었어요? 기준점이 있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 가련동에 여기 지금 요 앞에 경계 보건 측량이 들어왔어. 집 새로 지으려고. 그 경계 보건 측량이 들어와서 여기 딱 측량해 봤더니 아까 기준점 도근점이 여기 딱 있으면 측량은 며칠? 5일. 검사는 4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측량하러 봤더니 이 기준점이 없네. 우리 기준점 잘 못 발견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설치됐기 때문에 도로 닦고 뭐 건물 새로 짓기 다 훼손됐어요. 그럼 이 마을에 측량할 때는 이 기준점이 없네. 그럼 기준점이 없으면 세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점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기준점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세력하죠. 그죠? 아까 우리 도근점은 50m부터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옆마을에 여기 기준점이 하나 있네. 불광동에.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50m씩 올라오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 개에서 자, 15개 이하가 필요하면 무조건 4일을 줘요. 며칠? 4일. 주의할 것이 한 개 필요하도 4일을 줘요. 10개 필요하도 4일을 주고 15개 필요하도 우선 4일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4개 넘을 때마다 오전에 2개 받고 오후에 2개 받는 것 같아요. 4개 넘을 때마다 하루씩 더 줘요. 그러면 16개, 17개, 18, 19, 4개죠. 그죠? 그럼 하루 더 주니까 며칠? 5일. 그럼 더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21, 22, 23, 이게 4점이죠. 그죠? 그럼 며칠? 6일.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이 보세요. 16개 필요하더라도 며칠 주고, 5일. 18개 필요하도 5일. 19개 필요하도 5일. 요 기간 내는 요거 준다는 거 하루. 뭔 말인지 알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측량 기준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기준점이 있으면 이 세부 측량은 며칠? 5일. 검사는 4일. 그럼 9일이면 끝나. 근데 이 마을에 기준점이 없어. 그럼 뭘 먼저 박아야 돼?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을 박는 기간을 이렇게 준다니까요. 기준점 박는 기간을. 하나에서 15개 이하가 필요하면 4일. 더 필요할 때는 4개 넘을 때마다 하루씩 더 준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자, 근데 의뢰인과 요 수행자 간에 특정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설 끝난 다음에 하다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기간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측량 기간이 길어야 돼요? 검사 기간이 길어야 돼? 측량 기간이 길어야 되지. 그래서 전체 계약 기간 중에서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하게 돼 있고요. 4분의 1을 검사 기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두 번 시험이 나왔는데 한 번은 20일 나오고 한 번은 40일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자, 수행자와 의뢰인 사이에 분할 측량할 때 40일을 정해서 측량을 하기로 했다. 그중에 검사 기간과 측량 기간은 각각 며칠인가? 그럼 곱하면 되지. 40 곱하기 4분의 3하면 측량 기간이 나오고 4분의 1하면 검사 기간이 나오죠. 그죠? 자, 20이면 며칠이지? 20일 정했다. 그렇지. 15일하고 5일 나오겠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는데 잠깐 볼게요. 우리 검사는 지금 누가 했죠? 지적 소관청이 검사죠, 그죠? 근데 검사하는 이유는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지적공을 이렇게 등록할 때 뭐 할 때? 등록할 때 제대로 등록시켰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측량의 13가지 중에서 11가지는 다 검사해. 근데 2가지는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복원시키는 거야. 등록된 것을 복원시키는 거야. 그래서 검사하지 않는 2가지 측량 성과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있었죠. 그죠? 경계 복원장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지상에다가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도면에 경계선을 그으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등록시킬 때 검사 다 끝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현황 측량도 단순히 위치 관계만 확인하지 도면에 경계선을 등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에서 복현이 이렇게 암기해요. 뭐? 복현. 이거는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아요. 등록시키기 때문에 검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검사는 누가 검사했어요? 지적 소관청. 근데 중요한 측량 성과 2가지는 소관청의 상급 단체인 시도지사가 누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2가지 있어요. 아까 여러분 기준점 박을 때 아까 지적 삼각점 봤죠, 그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잘못해서 삼각점 박게. 우리 측량은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뭐 기술적인 문제를 아는데 되게 삼각 측량하죠. 맞죠?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공부할 때 요쪽 이게 지금 바닷가면 뭐 해보세요. 요쪽 지점과 요쪽 지점 길이 면적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까먹었죠. 저도 다 까먹었는데 자, 그래서 그 되게 측량을 그래서 그래서 그게 삼각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나라 큰 측량의 기준의 원점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수원에 원점이 있어요. 수원 영통구에 원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은평이 살죠, 그죠? 그럼 은평이 수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2km, 5km마다 이 산 정상에다가 삼각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예요. 삼각점 사이에 삼각 보조점 설치하고 그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군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을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은 뭐 그 기술적인 거 제가 얘기를 안 했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소관청이 검사하는데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두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지적 삼각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그다음 우리가 신도시 있었죠, 그죠? 아까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측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신도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 이 두 가지가 시도지사가 검사해요. 나머지는 다 누가 검사하고? 소관청. 근데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고 이 두 가지는 측량하지만 성과를 검사하지 않고 요거는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거. 거기 보세요. 자, 이제 검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성과도가 나온 거죠, 그죠? 자, 잠깐 볼게요. 성과도가요 나한테 막바로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냐면 수행자한테 가요. 누구한테? 수행. 그럼 수행자가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이제 성과도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막바로 소관청이 성과도 온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절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검사가 끝난 것만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왔어. 근데 갑이 말해요. 자기 땅이 경계가 여기인 줄 아는데 성과도가 왔는데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싸워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관청이 한 측량 성과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전문가한테 그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에 따르고 청구하는 절차를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하나 더 나와요. 그거 조금 이따 보고 요 내용만 먼저 책 볼게요. 자, 교재 보세요. 자, 157페이지 이번서. 자, 측량의 의뢰에 써 있어요. 예. 자, 아무나 측량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중 이해관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해관계에는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한테 우리가 측량 의뢰하는데 요 수행자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 지적 측량이 수행자에는 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더라. 자, 측량 의뢰에서 뭐 돈 수행자한테 제일 밑에 수수료만 볼게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한 자들은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수를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얼마 받아가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셔서. 자, 우리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보세요. 자, 159쪽 보는 겁니다. 측량 수행자가 측량의 의뢰를 받으면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를 기록한 수행 계획서를 그 어느 날까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제 측량으로 가겠죠, 그죠? 자, 가로 2번부터 보세요. 측량은 며칠? 5일. 검사는 4일. 근데 다만 이렇게 써 있네, 그죠?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 4일. 그 15점을 초과할 때는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때는 그 협의 계약에 정해진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몇이?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넘기셔서. 그래서 그 문제가 160페이지 문제 있죠, 그죠? 그 숫자 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지금 20 몇 회 나왔죠? 예. 그럼 여러분 나올 확률 있죠. 이런 파트들은 한번 해볼게요, 그게. 한번 보세요. 22회. 측량 기간은 며칠이죠? 측량 기간이 길죠. 5일이죠, 기억은. 맞죠? 근데 검사 기간은 며칠이에요? 그 4일이죠. 그 니은은 4고, 그죠? 근데 그 기준점이 보세요. 15점 일단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면 몇 점마다? 4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했잖아요. 근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계약할 때는 그 합의된 계약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에서 몇 분의 몇? 그렇죠.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 예, 그거 제형 하나 잘 기억하시죠. 검사 보세요. 검사. 자,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마치면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받는데 그 이번에 검사받지 않는 두 가지 있었죠.
경계 무슨 측량?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나중에 복현이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현이? 네, 복현이는 검사받지 않고. 여러분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가로 3번이에요. 자, 가로 3번에 지적 무슨 측량하고 삼각 측량과 경위라는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성과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검사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요, 이 확정 측량이 2년, 3년 전에 좀 나눠져요. 큰 신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 큰 신도시예요. 큰 신도시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에 그냥 검사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면적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작은 신도시의 확정 측량 성과는 그냥 소관청이 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박스가 그거거든요. 볼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합니다. 자, 4번 보세요. 이제 성과도가 우리한테 막바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 수행자한테 가서 온다는 게 나오죠. 4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 성과들을 지적 측량 누구한테 발급해 주죠? 수행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측량 의뢰인, 우리한테죠. 의뢰인에게 그 측량 성과들을 포함한 측량의 결과물을 지체 없이 이제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자, 요게 이제 측량하는 절차고, 그 뒤에 이제 163페이지. 자, 측량의 무슨 심사? 그렇죠. 우리 적부심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적부심사는 여러분 그 요약집에 91페이지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적부심사 그림 있죠? 예, 그겁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암기해 가지고 3679 이렇게 써 있죠. 숫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달라 그 얘기인데, 우선 아까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갑이 경계 보건 측량을 부탁했는데 자기 땅의 경계선이 여기인 줄 알고 있는데 이쪽이면 한번 쌓아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건 아까 적부심사인데, 우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요 토지 소유자하고 옆집 주인 이해관계인하고 또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아까 지적 측량 여러분 수행자도 적부심사 할 수 있어요. 왜? 수행자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소관청이 한 성과도가 좀 잘못됐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관청에 이제 우리 상급단체 보세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수행자가 소관청의 상급단체인 누구한테 가야죠?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는 측량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순히 거쳐서 이 사람들에 속되어 있는 측량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초로 적부점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우리가 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러면 XX. 시도지사를 그냥 단순히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 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도지사를 거쳐갈 때 시도지사가 일정한 서류를 심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보내거든요. 아까 3679 그랬었죠, 그죠? 며칠 내에 해부한다. 30일.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간이죠, 그죠? 심의 의결이 조금 길어야 되잖아요. 그럼 심의 의결은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어요? 60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60일이 부족하면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자, 여러분 이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지적에 시도해 주는 거 며칠 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 준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지체 없이 이렇게 주면 시도지사가 우리 청구인한테 결과물을 통지해 주죠, 그죠? 통지해 주는 것을 며칠 내? 그렇죠. 7일 내에 이제 통지해 줄 때 결과물이 아까 소관청이 한 거와 똑같으면 한 번 더 재심사할 수 있는 것을 서면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물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 번만 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에. 자, 우리 시도지사의 상급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측량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해서? 거쳐서 이 사람들이 속되어 있던 중앙이라고 있거든요. 이 중앙지적위원회가 적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재심사 절차는 똑같아요.
30일 내에 보내면 60일 내에 심의 의결을 하고, 자, 소관청이, 자, 중앙지적에서 60일 내에 심의 의결했더니, 소관청이 검사를 잘못했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죠. 그럼 소관청한테 고치라라고 통지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소관청이 잘못 고쳤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자기 스스로 고치겠죠. 그죠? 잘못 등록했으니까. 그럼 우리 스스로 고치는 것을 어떻게 정정? 그래요. 이렇게 직권으로 이렇게 소관청이 이제 정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숫자가 제가 3679. 그래서 시도의사가 지방지역에 며칠 내에 보낸다? 30일. 심의결은 며칠? 90일. 우리한테는 며칠 내에 통지? 7. 며칠 내에 재심사? 90일. 여러분, 우리 요게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게요. 우리 90일짜리가 우리 지적법에 2번 있거든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바다만 쓰고 작년 60일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이거 지금 90일이죠. 그죠? 또 이거 60일이라 바꿔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겠죠? 3679.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원회가 2개지 나오죠. 아까 시도 소속이 어떤 위원회? 지방. 국토교통부서 어떤? 중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원수, 구성이 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 기능은 뭐고, 이 사람들이 심의 의결을 공정할 때 제척 깊이 회피 지도가 있거든요. 요건 지금 책에 없어요. 요건 이제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요 2가지만 이제 또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먼저 한번 잠깐 가볼게요. 3679 봐가면서, 자, 보세요. 자, 163페이지. 자, 우선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죠. 그죠? 예,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최초의 적부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은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시도지사가 며칠 내에 해부한다? 그렇죠. 30일 해부하고 3번의 심의 의결도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며칠 내? 60일. 근데 다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부득이 할 때는 그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송부 부분에 좀 쓸 게 있거든요.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의 의결을 마치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그 뒤에다가 지체 없이 이렇게 써나고 있죠. 지체 없이 누구한테 송부한다?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통지를 며칠 내에 하죠? 7일. 예, 7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줄 때 우리 재심사할 수 있으면 알려줬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재심사 보세요.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을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심사예요, 재심사? 그렇죠.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넘기셔서. 예, 의결 송부를 지금 안 봐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8번에 등록사항 정정 써 있어요. 예, 그거 볼까요?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의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그 직권자를 쓰라겠죠. 그죠?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9페이지 적어놓으면 그 직권 정정사에 이 부분이 써 있을 거예요. 129쪽 적어놓으면. 그거는 그냥 보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165페이지에 아까 위원회가 2개 있었죠. 그죠? 예, 우리 시도 소속의 지방지적위원회와 시공구 소속의 저기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지적이 있었죠. 그죠? 자, 거기 중에서 이제 위원회, 이 중앙지적위원회를 규정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선 인원수인데 5인에서 520이거든요. 10인의 이제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인원수는 포함이에요. 포함. 그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적 담당 국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과장이 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임기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이 아니고 인원은 포함이죠. 그죠? 근데 임기는 뭐 하죠? 제한 이념이에요. 왜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니까 이 사람은 잘릴 때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죠? 3개월 만에 자를 수 있고 3년 만에 자를 수 있고 그 사람을 제한 임기가 2년이고요. 그리고 의결 정적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할 때 숫자만 기억하는데요. 회의 소집을 언제 하겠다는 심의 의결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제 위원장이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책 볼게요. 자, 165페이지. 자, 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에 대한 재심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지적이 두고 적부 심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 소속의 지방지적이 둡니다. 자, 중앙지적 인원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10인,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그리고 3번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 임명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기가 2년이고, 5번, 6번은 뭐 여비 준다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 회의. 중앙지적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의결 정조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3번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고. 4번 회의 며칠 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소집 통지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그 비교 문제는 뭐 안 봐도 되고 하고요. 최위에 그 박스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또 시험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 지방이 아니라 중앙입니다. 그 중앙지적위원회에 하는 기능이 5개가 있죠, 그죠?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관련 정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그래서 개발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측량 연구 기술에 또 뭐 있죠? 두 번째, 개발. 자, 디귿은 우리 기술자 양성 이렇게 써 있나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을은 재심사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징계. 3번이 재심사가 먼저 나오네요. 그죠? 3번이 적부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가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기술자 양성 써 있죠. 그리고 5번이 기술자 징계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이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암기사항이 있죠, 여러분. 암기사항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암기사항이 아마 57번인가 지적부 암기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은 우리 요약집에 있죠, 그죠?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있어요? 93페이지래요. 암기사항은 다 요약집에는 적혀 있죠. 93페이지에 보시면 뭐를 이렇게 써 있어요? 개를 뭐하고 양성하고 뭐하고 징계하고 뭐하는 것은 제가 주의할 그것들을 재심사하는 것은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중앙. 이거 지방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지적인데 지방은 적부심사 청구 하나, 그거 하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재심사, 양성, 개발 이렇게 2개 나와 있죠, 그죠? 기술자 양성, 기술자 징계, 재심사. 이건 지방, 중앙입니다, 중앙.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없는 게 하나가, 나머지는 그 똑같은데요. 그 94페이지 요약집에 보시면, 요거는 5월달에 한번 볼 건데, 그 가로 4번에 보시면, 위원회 제척 깊이 회피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 지금 법조문에 있는데, 우리 지금 기본서에는 안 써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위원회 제척 깊이 회피라는 것은, 제척은 그냥 암기사항만 하나만 떠들고 이제 마칠 건데요. 법의 규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소송 걸 때 제척 깊이 회피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척 규정이 우리 암기사항이 하나 있죠, 그죠? 누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나 뭐가 친족이 증언에 뭐하면 관여하면 대리해서 뭐한다? 제외돼. 제외된다는 것은 이제 제척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5가지가 제척 규정이에요. 대개 해당 안건에 다 이렇게 나와요. 해당 안건의 배우자든지 해당 안건의 친족이든지 해당 안건에 증언했다든지 해당 안건에 관여했다든지 해당 안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심의 의결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뭘 시킨다? 제척. 그래서 요 제척 사유 하나, 요 5가지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 넣어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기본서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그냥 떠들어 보죠. 누구나 배우자나 누가 친족이 뭐에 증언에 뭐하면 관여하면 뭐해서 대리해서 뭐한다? 제외된다. 이게 무슨 규정? 제척.
그렇죠. 제초 제외된다 해서 그 제초 규정 이렇게 5가지. 그러면 이제 뭐가 맞췄어요? 그래요. 자, 이제 지적법이 맞췄어요. 끝난 거예요. 자, 지적법은 4가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약지 가지고 계시죠? 제일 앞에 가보세요. 요약지 요 파트 있을 거예요. 앞에 한 1, 2페이지 정도.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1편 해가지고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써 있죠, 그죠? 그 다음 장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지적법은 4가지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지번, 지모,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 그래서 이제 총칙에서는 이 용어 정리들이 나오죠, 그죠? 지번이 뭐고 지번 부여 지역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면적, 지목 이런 게 뭐 용어 정리들이 이제 총칙 배우고, 그 다음에 요 2장 있죠 밑에, 그죠? 2장은 이 토지들이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죠, 그죠? 등록을 필지 단위로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제 2장은 이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 나오죠.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필지마다는 이렇게 4가지 여러분 구성 요소가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지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리을에서 디귿은 우리는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북서기본법이고, 지번은 그 구성에서 본본과 부본으로 돼 있죠, 그죠? 맞죠? 1번은 아라비아 숫자인데 이미아도에는 산자 붙었잖아요. 그리고 리을이 중요했죠, 리을.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지번 원칙 예외 있었잖아. 등신부님은 여인 몰래야 자유롭다 했죠, 그죠? 그 분할은 부부다 했잖아요. 그 지축행이 본본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했었죠. 그게 맞추면 요 지번이 맞히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했잖아요, 리을이. 맞죠? 그럼 우리 지목 있잖아요. 지목은 총 몇 가지죠? 총 28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목이 뭐라 할 때 다음한 부분을 그 표기 방법에 토지대항에는 정식 명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면에는 첫 글자 썼죠, 그죠? 근데 24가지는 첫 글자인데 차문자 쓰는 4가지 있었잖아요. 무선천원. 그래요, 그 차장, 그게 지금 지목이고. 자, 여러분 경계, 거기 고하절상 기억나시나요? 공사 개판 기억나죠? 그리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지목 경계점 종자사업 있죠, 그죠? 이게 경계잖아요. 자, 면적은 새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결정하죠, 그죠? 근데 면적 산출하는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자, 500분의 1이냐, 600분의 1이냐, 1000분의 1이냐 나눠줬죠, 그죠? 5를 미만이면 어떻게 했어요? 5 미만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고. 5인 경우 문제됐죠? 그럼 5인 경우 앞에 숫자 봤잖아요.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럼 2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3장 있죠.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를 담아두는 게 뭐예요? 지적 공부잖아요. 우리 지적 공부 종류 7가지 있죠. 토, 임, 공, 내, 좌, 지, 임. 7가지 있죠, 그죠? 자, 국가원수 중에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의 등록상이 중요했잖아요. 자,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세금 걷기 위해서. 그럼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에 세금 나오지. 거기 지목에 따라서 세금 과세비가 나눠지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나눠지지. 소유자한테 누가 소유자냐 세금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런 게 기록하는 게 무슨 대장? 토지대항. 그래서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것 고유한 등록상이 중요했잖아요. 무슨 면계? 그렇죠, 이동면계.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상 있고,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죠. 그럼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이 있고,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땅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게 3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뭐한 대비? 그렇지, 건전한 대비가 있고. 여러분 경계점 좌표 넣고 있었죠, 그죠? 경계점 신도시 땅이잖아요, 그잖아요. 신도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이름이 무슨 부자? 그렇지, 고부자 있었고. 도면에는 경계선이 있죠, 그죠? 그럼 도면에 있는 거 전라도, 경생도, 깨끗거는 뭐? 고위.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상이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그 D페이지에 이제 볼게요. 4장에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동이 4장이 나오잖아. 맞죠? 그 4장에 토지 이동이 그 박스 하나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부터 바다마을서까지 쭉 나오죠, 그죠?
그 내정에 대상 토지 이런 게 나오고 신청 의무로 부과했잖아요.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뭐만 90일? 받아마서 아까 재심사하고 90일짜리가. 맞죠? 그리고 아까 측량이 다 필요했는데 측량하지 않는 아까 지금 마지막 5장에서 봤잖아. 뭐와 뭐는 측량하지 않았어 거기서. 아니. 합병과 지목 변경. 이건 측량하지 않고 다 등기 촉탁했죠. 그죠? 근데 아까 소신 없는 자 기억나나요? 네, 무슨 등록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하지 않고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특징이 여러분 중요해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면 틀렸어. 등자 하나 나면 틀렸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런 거 배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등록제라는 왼쪽에 그 대상 토지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할 계획임 기억나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특징에 초건이 이동이라고 있죠. 뭐가 이동? 초건 이동. 면적 결정할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직권 정정.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그죠? 자, 분할은 거기 소경매형으로 분할하는데 용도가 바뀔 때만 60일 의무가 있었잖아요. 맞죠? 자, 합병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합당히 합병할 수 있었죠. 어디에 가면? 부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그리고 우리 야구 선수 하나 있었잖아. 무슨 영승? 임창용 승이 합병할 수 있었죠. 뭐 지목 변경 어렵지 않고 바다 말소는 90 이런 게 돈 안 낸다. 그죠? 그거 밑에 여러분 축척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축척 변경에 우리 암기 있었죠, 거기. 여러분 그 앞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앞 페이지. 좀 전에 했었죠. 축척 변경 몇 시? 20시. 20 이상 시행 공고했잖아요. 그죠? 몇 분경? 30분 경기. 청산가리 몇 개? 15개. 고통은 몇 배? 20배. 아까 661 있었죠. 그죠? 납부 지급이 다 66이고 한 달에 20장 썼잖아요. 그게 숫자잖아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일 밑에 하단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고치는 것을 등록사항의 무슨 정정? 오류 정정인데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표시상 지목 면적이 잘못돼서 고칠 수 있고 소유자 부분이 잘못돼서 고칠 수 있었죠.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 이게 등기된 토지냐 등기 안 된 토지냐에 따라서 고치는 자료가 다르죠. 그죠?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고쳤잖아요. 근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고쳤잖아요. 근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누구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가족만. 그래서 신청이 직권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표지사항을 적을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소유자의 뭘 통해서? 신청. 그럼 우리 직권 정정 사유가 많았었죠. 그죠? 그거 하나 여러분 좀 기억하자.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4장을 거의 대부분 마친 거죠. 아까.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자 5장이 뭐예요? 지적? 측량. 아까 우리 측량하는 13가지 있었죠. 그죠? 그 측량 대상에서 아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량하지 않는 것만 3가지 기억하자. 무슨 변경? 지번 변경. 또 지목 변경. 또 합병. 이건 측량하지 않는다. 그 대상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개념들만 알면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측량 절차 이렇게 배웠죠. 박스 하나. 맞죠? 며칠 내 하고 검사는 며칠 하고 봤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측량이 잘못되면 싸워왔죠. 그죠? 그게 무슨 심사? 그렇지. 적부심사. 경계 면적을 구하기 위한 측량에 대해서. 그럼 이제 뭐가 마치는 거예요? 지적법. 그 지적법 이게 2장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맞죠?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대망의 무슨 법? 등기법. 자, 우리 등기법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요약집 잠깐 가볼게요. 아마 페이지가 104페이지부터 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왜 앞에는 숫자가 안 써 있는지 그 103페이지하고 101페이지, 102페이지 있죠.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등기법 체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등기법이 이제 거기 뒤에 보면 문제 포인트라고 해서 나오죠, 그죠? 나와요? 예. 등기법 문제 포인트 꼭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 자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아마 없으신 분들은 요 지금 기본 저 요약집에는 기본서나 요약집에는 그게 없어서 요 부분 해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이 등기법에 다 끝이라고 했잖아요. 석장 나온 거.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아마 요 자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나요?
예, 요 자료 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또 흐름 한번 잡아주고 요거 가지고 이제 쭉 한번 볼 거죠, 그죠? 요거 8가지 예, 좀 쉬었다가 이렇게 볼게요.